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의 부치맨입니다. 자, 부치맨이 간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봄이 오면 꽃도 피고 기분도 좋고 다 좋은데 새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회원님들이라면 솔깃해질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자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공직이사님을 맡고 계신 김성식 교수님입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성식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저는 뭐 이렇게 여기 나올 생각은 없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이렇게 나가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우리 딸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오늘 모처럼 좀 이 촬영장이 화사해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교수님 따님이시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첫째 따님 김경진 양을 모셨습니다. 본과 2학년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아빠가 나가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좀 떨리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둘째 아드님이 또 중앙대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다들 자녀들 뭐 의대, 치대 보내려고 나 안달인데 어떻게 이렇게 쑥쑥 보내셨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회원님들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열심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의대, 치대를 보낼 수 있었던 자녀 교육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부모의 역할, 또는 부모의 자식의 교육에 대한 특별한 가치관이 있을까요? 역시 아빠의 무관심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예, 사실 이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결국은 학생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무관심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아예 나 몰라라가 아니고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이렇게 부모가 뒤에 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무관심,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 부모님들도 좀 입시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그냥 알아서 교과서만 보고 했어요. 그러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그 교과서만 해도 10종이 넘거든요. 어느 교과서를 보는 게 좋은지는 사실은 학생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현재의 교육제도는 크게는 7년 주기로 바뀌지만 작게는 2년마다 계속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가 대학 입시를 치를 예정이라면 이미 그 대학 입시에 관련된 제도는 고1 때 결정이 돼요. 그럼 아빠나 엄마가 이 고1 때 우리 애가 대학 갈 때 어떻게 제도가 바뀌는지를 미리 알지 않으면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대입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모든 활동을 기반으로 선발이 되는 구조라서 1학년 들어갈 때부터 3년 동안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부모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도와줘야지 단순하게 학생만 스스로 해서는 할 수 없는 게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무관심은 무관심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뀌는 교육에 대한 그런 정보, 그게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유명한 카페들이 많은데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에 고3이 되면 거의 대부분 가입하게 되는 게 수만휘 이런 카페가 있어요. 수능 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 이런 건데 수만휘. 네, 보통 고3 때 가입을 하는데요. 이미 이제 부모들이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고1 때 가입을 해서 흐름을 보면 모든 입시에서 어떻게 변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지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무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완전히 손 놓고 학원에서 다 해주겠지 하지만 아셔야 될 게 학원은 평가받지 않는 존재예요.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항상 선행학습을 배우거든요.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봄에 배워도 결과는 가을에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지 말고요. 그냥 어떻게 공부하는 걸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상했던 답변과 전혀 다른데요. 야, 이렇게 부모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군요. 저도 듣긴 들었는데 관련된 책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수험생 부모님은 그 책을 미리 공부하기도 한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역시 그냥 세상 공짜는 없군요. 그래도 어쨌든 너무 많은 간섭은 해서는 안 된다. 예, 간섭은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여기까지는 아빠의 대답이었고요. 예. 이제 따님의 대화를 하면 따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얼마 전에 그 수능 만점자였나? 수석을 한 사람이었나? 인터뷰한 게 되게 화제였더라고요. 그 보면 공부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라고 그냥 답을 내려버려가지고 그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먼저 어쨌든 서울대 학교 치과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공부를 일단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랑 생각하시기에 지금 아버지가 나는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진짜 그 교육관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지금 우리 아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먼저 공부의 비결을 제가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고난 머리도 당연히 있으면 좋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상황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솔직히 현재 교육 과정에서 운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모님의 정보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굳이 비결을 따지자면 이 중에서 오시사? 5개 중에 4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타고난 머리가 없으면 나머지 노력이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노력이 없으면 타고난 머리로 그만큼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정보도 뒷받침돼야 되고 저는 하나를 비결로 꼽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아빠가 교육관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정보가 방금 아빠가 말한 것만큼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맞벌이 하시고 교수님 당황하시는데? 또 맞벌이 하시고 그러시니까 맞아요. 정보를 찾을 시간이 많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맨날 보면 무슨 이만한 치과 교과서 읽고 있고 하는데 언제 그런 정보를 다 찾아보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정보가 많진 않았지만 이제 찾아오신 정보를 제가 다 실천을 한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막 찾아줘도 결국 본인이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리고 또 제 성격이 원래 뭘 하나 하면 진짜 끝장을 보게 열심히 해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사실 저희 부모님 방금 아빠가 무관심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 저희 집에서는 무관심이 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무관심 속에서 제 습관대로 그냥 열심히 한 게 좀 운이 좋아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부모님께 영향을 받은 게 이런 교육관보다는 평소에 보여주시는 모습에서 좀 더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두 분도 성격이 뭘 하든 진짜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비슷한 성향의 딸이 태어나서 보고 배워서 모든 거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까지 열심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두 분 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막 입시 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공부 노하우를 더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빠가 강조하신 거는 강조를 했다기보다 제가 어렸을 때 질문이 많았는데 근데 아빠가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제가 한 개를 물어보면 그냥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성향이 안 맞으면 진짜 쉴 수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많아서 다행히 그게 맞았어요. 제 성향이랑. 그래서 좀 공부가 재밌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엄마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도움되는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엄마는 그 여러 개를 난잡하게 보기보다 하나를 열심히 보는 걸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5권의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한 권의 문제집에서 5번 푸는 걸 강조하신 거죠. 근데 제가 또 저한테 좋을 것 같은 건 그냥 해보거든요. 왜냐면 밑자 본전이니까 또 못 되면 엄마 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확실히 그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집을 5번 다 푼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오답 위주로 처음에 한번 쭉 풀고 막 2번째 때는 한번 틀린 거 풀고 3번째 때는 2번 틀린 거 풀고 4번째 때 처음부터 한번 쫙 다시 풀어보고 5번째 때는 이제 한 번이라도 틀렸던 거 다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하는 걸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했는데 처음엔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유형을 보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놓치는 게 있을까 봐. 근데 여러 문제집을 풀어도 사실 맨날 틀리는 유형 또 틀리고 맞추는 것도 맞추고 하니까 시간 낭비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그냥 믿고 엄마 방식대로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응용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런 공부 노하우를 배운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마 그 정보력에 대한 얘기는 그 서울에 이제 대학을 가보면 그 대부분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걔네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주도하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서 키워진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야 내가 알고 있던 정보는 별게 아니었구나 아마 이걸 느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본질은 이제 저희도 이제 공부를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공부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는 게 어쩌면 더 많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모도 지금 현재 어떤 입시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에서 하면 뭐 어느 정도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엄청 말씀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 궁금해하실 텐데 이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요즘에 뭐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선행학습을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영어는 기본이고 거의 뭐 초등학교가 뭐야? 뭐 그전에 이미 영어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거의 다 떼고 올라와서 수학도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까지 받는 애들이 있고, 과연 저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빠르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녀분들이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 하는데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사교육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력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과다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저는 이제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을 새로 했거든요. 교육이 뭔가에 대한 본질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은 정말 이렇게 학생들을 전인 교육을 하게끔 설계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요소의 모든 다양한 부분을 전부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교육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행학습은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육과정 자체가 적재적소에 그때 필요한 딱 그 시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게 되어 있는데, 선행학습은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 먼저 하는 게 처음에는 지름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고3 때까지 모든 교육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2, 고3이 돼서 포텐셜이 탁 터지는 이런 구조인데, 그 고3 때 이해를 하면 훨씬 이렇게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고1 때 먼저 딱 이렇게 주입을 하면 우리가 좀 맥이 빠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지나친 선행학습은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실제 나중에 학교에 가서 들은 것 같으면서 안 듣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충을 해주는 사교육은 적절하게 가미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 교육, 사교육 자체도 학생 본인이 충분히 그거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한다는 전제하에 사교육은 되지만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올인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은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뭡니까 그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투자 대비 노력, 얻게 되는 그 투자한 데 대해서 실제 결과가 선행학습이 과연 높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적절한 건 필요하지만 너무 과다한 거는 또 안 좋고요. 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첫째는 사실 사교육을 많이 안 했고요. 둘째는 사교육을 좀 한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차이는 간 학교의 차이에서 첫째는 기숙사형 학교라서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학교 마치고 친구들하고 학원을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조금씩의 장단점은 있지만 사교육이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고요. 적절한 사교육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사교육. 그리고 선행학습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 일단 아빠의 답이었고요. 자, 이제 따님의 얘기를 들어보죠.